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로그예요. 로그가 의미하는 건 뭐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등장 배경은 비슷해요. 우리가 앞에서 거듭 제곱근이라는 게 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의 해를 말하기 위해 n제곱근 a라는 걸 등장시켰죠. 그래요? 비슷하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등장시키는 게 로그인데 어떤 방정식이냐? 이런 거예요. 이 A제곱은 2죠. 2의 제곱은 4예요. 그럼 당연히 2의 몇 제곱인가 하면 3 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있겠지. 맞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걔가 누구냐? 이걸 만족하는 숫자가 우리가 기존에 알던 숫자는 아니므로 새로운 숫자로 이제 등장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x제곱은 3이라고 되는 이 x를 우리가 로그 2의 3이라고 해요. 무리수죠. 이 지수에 들어가서 3이 되도록 하는 수,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그 무리수를 새롭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의 x제곱이 n이 되는 상황에서 이 x라는 것을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하면 기존에 얘 이름이 미치고 얘 이름이 지수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로그 a의 n이라는 것도 얘를 밑으로 삼고 이거를 원래 여기선 이름이 없었는데 진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밑과 진수예요. 이때 이 밑이라는 건 애초에 0보다 컸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이 밑이 0보다 큰 애의 지수의 결과 이 n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진수라는 애도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1의 x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밑이 1인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이 밑은 1이 아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이걸 우리가 밑과 진수 조건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로그가 정의될 조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그라는 숫자는 말했다시피 해예요. 해. 방정식의 해인데 원래 x는 보통 2차 방정식 이런 거 할 때는 밑에 있잖아. 이게 아니라 지수의 문자가 있을 때 그 해를 구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게 로그라는 숫자이며 이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며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숫자입니다. 새로운 숫자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숫자고 그 새로운 숫자에 대해서 또 배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2의 몇 제곱을 하면 4가 되죠? 2제곱하면 4죠. 그러니까 로그 2의 4는 2 이렇게 쓴 거예요. 2의 세제곱을 하면 8이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2의 8은 3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의 x제곱은 n이 된다. 이렇게 2의 세제곱은 8이 된다. 2의 제곱은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또 새롭게 찾아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숫자를 배웠으니까, 이야기했으니까 그 새로운 숫자의 성질에 대해서 다뤄봐야겠죠?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며 진수인 m과 n은 0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로그 a의 a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제곱한 게 얘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로그 2의 8은 3, 이렇게 2의 세제곱은 8. 모든 수의 1제곱은 a니까 로그 a의 a는 1이 됩니다. 여기 착안해서 로그 a의 k제곱은 k가 돼요. 이거 뭐 a k제곱 되면 k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에 로그 a의 1, 진수가 1이 되면 그냥 무조건 0입니다. 이렇게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연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을 더하면 로그끼리 밑이 똑같을 때만 더하기 할 수 있고,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곱하기가 지수에서 더하기가 되는데, 반대로 더하기가 진수에서 곱하기가 된다. 그럼 더하기가 곱하기가 되는 거면 당연히 빼기는 뭐가 되겠어요? 나누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은 로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로그의 성질이에요. 이 로그라는 애가 지수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사실 성질 자체는 전부 다 지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로그 a의 m이라는 걸 x, 로그 a의 n이라는 걸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의 x제곱은 n이고 a의 y제곱은 n이죠. mn이라는 것은 둘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로그를 어떻게 표현해요? 로그 a의 mn은 x 더하기 y고, 근데 x가 아까 얘고 y가 얘라며, 그럼 끝났네. 이렇게 간단하죠? 그래서 지수법칙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나온 성질들이고, 참고로 전에도 뭐 말한 적 있지만 의여고 서술형 문제였죠. 증명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로그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숫자라는 걸 배우고 그거를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숫자를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그를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그러니까 그나마 많이 듣는 주제가 진도라고 알아요. 진도? 진도가 뭐야? 지진의 크기를 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로그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지수에 있는 애를 다루는 거라서 이게 엄청 큰 변화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2의 1제곱은 2지만 2의 10제곱은 1024잖아. 그쵸? 맞아요? 그럼 2의 20제곱은 1024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커지는 건 숫자가 확확 커지게 만들어. 그쵸? 근데 이 지수를 우리가 로그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로그는 숫자가 얼마 안 커져도 실제 숫자가 엄청 커지는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량이 극심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두 다 다루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로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생명과학, 왜냐면 생명과학은 보통 되게 미시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포 단위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작은 단위라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위를 쓰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걸 다루거나 아니면 거시적인 세계, 지구, 행성 단위를 다룰 때는 우리가 이런 로그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진도라는 게 지진의 세기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지진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죠.
근데 지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 2에서 3 정도 지진은 그냥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까지는 좀 그렇고 자주 나와요. 근데 2, 3은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레벨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타격을 준 게 언제였냐면 예전에 그 포항 쪽에 지진이 한번 와서 학교 벽 금가고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도가 한 7이었거든? 그때 진도가 7이었어요. 5밖에 안 차이 나죠? 근데 얘는 느낌도 없는데 얘는 건물에 금이 간다고. 그리고 일본에 그 대지진 일어났던 거 알죠? 그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박살나고 그때 진도가 9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사이즈냐면 실제로 얘는 밑이 10 루트 10이 내라서 얘 2단계 차이 나는데 실제로 1000배예요. 얘랑 얘는 그러면 이제 100만 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는 고작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그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다 감당할 때 로그라는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활용면은 되게 많습니다. 지수만큼이나 활용도가 많은 단위라서 그래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진도라는 게 로그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된 이야기 몇 개만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162번부터 한번 문제 좀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표현이 뭔 말이냐면 3의 x제곱이 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예요. 이렇게 썼다는 건 얘란 말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 둘을 빼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2에서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을 빼는 것이며 유의화를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죠. 밑과 진수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 이게 정의예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좀 이상해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해야 돼요. 그냥 새로운 숫자를 배운 것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듭제곱근도 얘도 그냥 새로운 숫자를 배우고 그 숫자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밑이 1이 아니고 0보다 크며 진수도 0보다 크다. 이게 정의될 조건입니다. 자,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정의된다 했기 때문에 a-2는 0보다 크고 a-2는 1이 아니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게 2차 부등식이잖아요. 그쵸? 이 2차 부등식을 성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래서 a가 0과 8 사이 1, 2, 3, 4, 5, 6, 7인데 a가 2보다 크다라는 멘트 때문에 a-2가 1이 아니라는 말 때문에 3개가 지워지고 만족하는 정수는 4개.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게 정의될 조건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건 2차 부등식 파트. 그쵸? 기억하고 있죠? 성질을 한번 다시 써볼까요? 로그 a의 1은 0, a의 a는 1, a의 k제곱은 그냥 k 이렇게 씁시다. 두 번째, 로그 a의 n 더하기 로그 a의 n은 더하기는 곱하기고요. 빼기는 나누기고요. 거듭제곱은 이제 로그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까지. 이게 첫 번째 성질이죠. 보면서 할게요. (216의) 약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로그 6의 a에 그 약수에 대해서 로그 6에다가 다 더해달래요. 근데 아까 저기서 2번이죠, 2번. 더하기는 진수끼리 뭐 하는 거라고?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216의 약수들 16개 있나 봐. 근데 그거 곱하면, 다 곱하면 뭔데? 216의 약수 누구 있어요? 1이랑 216이 있겠고 2랑 108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둘 곱하면 얼마니? 216. 이 둘 곱하면 얼마겠니? 216. 왜냐면 약수라는 게 곱해서 216 되는 애들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짝꿍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A1부터 A16까지 곱했다는 건 사실 뭘 암시하고 있는 거냐면 얘 8제곱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216은 6의 몇 제곱이죠? 이게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24제곱인데 아까 저기 1번 보면 로그 A의 A K제곱은 K죠. 그래서 얘는 2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짝이 지어져서 곱했을 때 216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달라는 거죠. 이어서 172번. 로그 C의 A 더하기 B. 이때 밑은 좀 작게 쓰고 진수는 좀 크게 쓰는 거예요. 로그 C의 A 마이너스 B 이랍니다. 로그끼리 더하기는 진수끼리 곱하기라서 이해되고 이렇게 쓴다면 정의에 의해서 얘가 되는 거죠. 저 C의 제곱은 얘잖아. 그럼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무슨 직각삼각형? 뒷변이 A인 직각삼각형.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얘 로그의 성질 지금 저거 보면 무조건 밑이 같을 때만 연산할 수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그쵸? 제약이 엄청 크지. 그래서 이 제약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새로운 성질을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밑의 변환. 여기는 밑이 같아야지만 연산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밑이 다를 때 그걸 우리가 좀 변환해줘서 연산을 할 수 있게끔 보자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로그 A에 B라는 게 있을 때 새로운 밑을 이용해서 이 로그 A의 B를 써먹고 싶다는 거죠. 새로운 밑을 C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애는 그러니까 원래 밑이 분모로 원래 진수가 분자로 가며 새로운 밑 C라는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밑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로그 C의 A를 X, 로그 C의 B를 Y라고 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는 것은 X분의 Y잖아요. 이때 C의 X제곱이 A고 C의 Y제곱이 B이므로 로그 A의 B라는 숫자는 사실은 로그 C의 X제곱에 C의 Y제곱이. 자, 근데 아까 전에 로그 A의 AK제곱은 K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몇 제곱을 하면 얘가 돼? 라고 물어봤을 때 X분의 Y 제곱하면 되죠. C의 X제곱에다가 X분의 Y제곱하면 C의 Y제곱 되잖아. 그치? C의 X제곱에다가 X분의 Y제곱하면 C의 Y제곱 되잖아. 그러니까 로그 C의 X의 C의 Y제곱은 X분의 Y죠. 근데 이 X분의 Y가 뭐라고? 여기 써있죠?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A의 B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된다. 이걸 밑에 변환이라고 말해요. 자주 쓰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그 A의 B라는 애가 밑을 B로 변환해주면 로그 B의 B는 1이기 때문에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 A의 B랑 B의 A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겁니다. 되게 특이하죠? 왜냐면 앞서서 표현한 성질에 곱하기가 없어. 실제로 로그끼리는 곱하기를 못합니다. 로그끼리는 곱하기 해서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성질 같은 게 없는데 이 밑과 진수가 서로 반대에 있다면 곱한 게 1이 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아이디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적어주겠어요? 24페이지 밑에 변환 옆에다가 그리고 오른쪽 보면 막 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 이거 있거든? 그 밑에다가 이것 좀 적어줘요. 로그 A의 B, 로그 B의 C, 로그 C의 D를 곱하면 로그 A의 D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곱하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연산도 안 되는데 특별히 밑과 진수가 서로 엇갈려 있을 때는 마치 약분되듯이 지워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로그 A의 D,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지워지고 여기가 지워진다는 거죠. 로그 A의 D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밑의 변환이에요. 그럼 이 밑의 변환까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추가로 이제 성질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밑과 진수의 거듭 제곱이 있을 때, 아까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했잖아요. 로그 밖으로. 근데 밑에도 지수가 있을 때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건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가 되고요.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가 된다. 이거를 좀 주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A의 로그 C의 B 라는 것과 B의 로그 C의 A라는 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게 A의 로그 A의 B는 즉, 이 밑과 밑이 같잖아? 그러니까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밑과 밑이 같으면 그냥 이거 B가, 그러니까 진수가 나옵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그 진수랑 밑이랑 자리를 바꿔도 똑같대요. 되게 특이하죠?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이것만 좀 설명을 해보면, 양변에 로그를 붙입니다. 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양변에 로그를 붙이면 로그 C에 A의 로그 C의 B라는 것과 로그 C에 B의 로그 C의 A 제곱, 이 둘이 같은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진수잖아. 얘는 진수에 있는 지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A. 다시 한번 말해요. 이거 계산 못합니다. 계산 못해요. 이게 끝이야. 알았죠? 로그는 기본적으로 계산 못해요. 곱하기를. 자, 근데 이것도 진수니까 나올 수 있죠?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의 B. 어때요? 이 둘 똑같죠? 생긴 게. 로그를 취했더니, 이렇게 로그를 우리가 앞에 쓰는 걸 로그를 취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둘이 같으니까 얘네 둘도 같고 결론적으로 얘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그의 성질이에요. 8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거는 2 다시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알았죠? 이건 오늘은 적어두고 진행하죠. 이거까지 적어두고 그 다음 이거 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아, 그리고 밑에 상용 로그라고 있는데, 상용화라는 게 무슨 표현이죠? 상용화? 상용화가 뭐야? 널리 쓰게 만든다는 게 상용화지, 그치? 로그라는 게 원래는 자연과학, 보통 천문학 계열에서 사용하려고 나온 주제긴 해요. 근데 우리가 십진법을 쓰잖아.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에서는 밑을 10으로 안 합니다. 실제로 다른 숫자가 있어요. 더 많이 사용하는 숫자가 있는데, 자연과학에서는 밑을 10으로 잘 안 쓰는데, 이게 우리가 십진법을 쓰다 보니 이 십진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상용화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예요. 로그 10의 1, 로그 10의 2 이런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자주 쓰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 상용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밑을 안 쓰기도 합니다. 밑을 안 쓰면 아, 이거 밑이 10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게 상용 로그의 의미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
로그라는 거는 큰 숫자를 다룰 때 많이 이용해서 원래는 은행에서 많이 사용을 했대요. 은행도 이제 단위가 숫자가 좀 크잖아. 그래서 은행가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로그를 만든 놈 이 네이피어라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상용 로그라는 걸 만들면서 이제 그러면 로그 10의 2라는 게 무슨 말이야? 10의 거듭 제곱했을 때 2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를 계산을 했어. 대략 0.3010 거듭 제곱하면 2가 된대. 그래서 마치 너희가 루트 2가 1.414 이렇게 제곱근표를 외웠던 것처럼 상용 로그 표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너희한테는 이제 활용하는 용도만 이제 좀 생각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상용 로그. 그래서 활용 문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상용 로그는 그냥 밑이 10인 로그라서 밑이 안 써 있으면 그냥 10인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관련된 이야기들 다뤄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성질들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178번. 로그 A의 B랑 로그 C의 D를 곱했더니 1이 된답니다. 뭐 그렇대요. B는 A 제곱이면 로그 A의 B라는 애가 A의 제곱이 돼서 2죠? 1번이죠? 맨 왼쪽에 있는 거. 그럼 로그 C의 D라는 게 얼마가 돼야 돼요? 2랑 곱해서 1인 거니까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C의 2분의 1제곱이 D인 거죠. 루트 C가 D인 겁니다. 틀렸죠? C는 루트 D는 아니죠. B는 A 제곱이면서 얘를 만족해야 돼서 B가 A 제곱이니까 로그 A의 A 제곱은 2가 되고 그럼 로그 C의 D가 2분의 1인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C의 D가 2분의 1이라는 건 C의 2분의 1제곱이 D라는 거고 2분의 1제곱은 루트니까 루트 C가 D인 거죠. C가 루트 D인 게 아니라. AD가 1이면 BC는 1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AD가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D가 A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근데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분의 1이 1이 되는데 A분의 1이라는 건 A의 몇 제곱이죠?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자, 근데 진수에 지수가 있으면 꺼낼 수 있다 했죠. 그쵸?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은 꺼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엇갈린 애가 있으면 지워지고 얘만 남죠. 로그 C의 B. 자, 근데 그게 1이거든? 어찌됐든 로그 A의 B랑 C의 D를 곱하면 1이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로그 C의 B가 1이라는 건 로그 C의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라서 C의 마이너스 1제곱이 B라는 거고 그래서 B 곱하기 C는 1이 됩니다. 니은은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BC는 1이래요. AD가 1이라는 건 D가 A분의 1이고
a분의 1이라는 건 a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그럼 지수가 밖으로 나가고 그럼 이걸 다시 옮기면 로그 c의 b가 마이너스 1인 것이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c의 마이너스 1제곱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bc는 1. 디귿 b랑 c가 같대요. 여기에서 똑같은 거 있으면 소거된다 했죠. 그래서 로그 a의 b 바이 로그 c의 d는 소거됩니다. 로그 a의 d만 남고요. 근데 그게 1인 거잖아. 그래서 뭐예요? a의 1제곱은 d, a랑 d가 같다. 맞죠? 좀 어렵죠? 새로운 숫자를 다루고 있고요. 그 성질들 저기 있는 것들 잘 보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184번) 이 콤마 로그 2의 a랑 3 콤마 로그 4의 b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대요. 그럼 0,0도 지나는 거죠. 이게 한 직선 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거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어떻게 써먹어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했는데 기울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이거 분의 이거랑 같은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둘이 같은 거니까 어떻게 쓸까요? 이거 A의 B. 이렇게 같은 거죠. 3 로그 2의 A는 2 로그 4의 B. 자, 그러면은 얘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안에 있는 걸 꺼낼 수 있듯이 밖에 있는 걸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면 로그 2의 A 세제곱은 로그 4의 B의 제곱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난 A와 B를 비교하고 싶은 건데 이 둘은 뭐가 달라요? 밑이 다르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1번 옆에 좀 써줘요. 이거 다시 그 아까 24페이지 넘어가서 요거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은 N분의 N은 로그 A의 B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줍시다. 로그 A의 B는 로그 A M제곱의 B의 M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거듭 제곱하면 진수도 거듭 제곱했을 때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N분의 M이 나갔다라는 의미라서. 그래서 이 로그 2의 A 세제곱은 로그 4의 B의 제곱이라고 할 때 로그 2의 B랑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랑 얘가 같은 거니까 B는 A 세제곱이 되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A 세제곱이라 3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이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이게 분모가 있으니까 서로 곱해주면 이게 되죠. 밑이 달라서 원래는 비교를 못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밑에 같게 해줄 수 있다고. 그쵸? 얘 4라는 게 2의 제곱이잖아. 그치? 2의 제곱에 b의 제곱이니까 그냥 로그 2의 b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 얘를 4의 a 6제곱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로그 2의 b라고 했고. 그래서 a 세제곱과 b가 같은 것이면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a 세제곱이라 3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잘 이 성질이 헷갈릴 텐데 그냥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알았죠? 성질에 빨리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다음 파트는 이 지수랑 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증명에 대한 거는 뭐 생략할게요. 191번으로 넘어가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3학년 때 다룬 적은 있을 텐데,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 숫자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고 하잖아요. 정수요. 그때 이 x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표현하고요. x의 소수 부분은 x 빼기 n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뭔 말이냐면 루트 2라는 게 1과 2 사이죠. 맞아요? 맞니? 그래서 이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1이고요. 소수 부분은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쓴다는 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191번에서는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쓰기로 했고, 이게 밑이 안 쓰여 있다는 건 12라는 걸 상정한 거죠. 그 f2부터 f111까지 더해달라고 했는데 다 구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아마 뭔가 규칙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봅시다. 로그 2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 그럼 정수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 10은 얼마예요? 로그 10이 얼마야? 안 쓰여 있다는 건 밑이 10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얘랑 얘랑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K로 나오죠. 그래서 얘가 1입니다. 맞아? 그럼 로그 10에 100이라는 애는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2부터 F9까지는 싹 다 0이고, 그럼 1보다 작잖아. 그치? 1보다 작으면 정수 부분이 0인 거잖아. 그래서 F2부터 F9는 0인 거고요. F10부터 F99까지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10이 1이니까 로그 11도 정수 부분은 1이겠죠. F100부터 F111까지는
2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이 몇 개 있죠? 90개 있고요. 2가 몇 개 있죠? 몇 개냐 이거? 12개?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답이 됩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지 않았니? 그 뭐 루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하자 이런 거. 그래서 루트 1, 루트 4, 루트 9, 이렇게 루트 16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수가 되는 로그 10의 100과 로그 10의 1, 10 그 둘을 기준으로 구분을 짓는다는 개념입니다. (195번은) 여러분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주제인데 꿀기가 엄청 어렵진 않은데 어려워해요. 로그 2의 3은 a라고, 로그 3의 5는 b라고, 로그 5의 7은 c라고 했습니다. 로그 14의 105를 ABC로 표현해달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은 A잖아. 그치? 그럼 로그 2의 9는 얼마야? 이게 3의 제곱이니까 얘가 밖으로 나가서 2A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하나의 로그가 있을 때 그거를 여기 있는 ABC를 이용해서 표현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표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적당히 더하기 곱하기 이용해서 표현해 달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그 2의 3은 A라고 해서 로그 2의 9라는 것을 얘를 등장시켜서 문제를 푼 건 설명한 건데, 여기는 로그 2의 3은 A, 로그 3의 5는 B, 로그 5의 7. 그러니까 얘랑 아예 관련이 없는 밑과 진수들밖에 없어요. 그쵸?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밑이 다르면 계산을 못해요. 그쵸? 근데 밑을 같게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밑의 변환으로 이야기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서로 어때요? 엇갈려 있죠. 엇갈려 있는 건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쓸 수 있어요. 곱했을 때 소거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B라는 애는 이거랑 이거랑 곱하는데 3, 3이 지워지면서 로그 2의 5가 되고요. ABC는 3개를 곱하면 3, 3 지워지고 5, 5 지워져서 로그 2의 7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그 14의 105라는 것을, 14는 뭔 숫자예요? 2 곱하기 7이죠. 맞아요? 근데 지금 난 밑이 2인 것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밑이 2인 밑의 변환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14는 뭐라고? 2 곱하기 7. 그쵸? 105는 뭐예요? 105는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로그에서 더하기는 뭐니까? 곱하기니까 105는 로그 2에 3, 5, 7을 더하면 되죠. 14는 2랑 7을 더하면 됩니다. 그쵸? 근데 로그 2에 2가 얼마야? 저 1번. 로그 2에 2는 둘이 똑같으면 그냥 1이죠? 예. 로그 2에 7은 여기서 ABC라 했죠. 로그 2에 3은 A. 로그 2에 5는 AB. ABC.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로그 14의 105는 ABC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예시 하나만 더 들게요. 이게 좀 쉬운 거 예시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그 2를 A라고 두고 로그 3을 B라고 두면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잖아. 그치?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로그 12는 로그 4 더하기 로그 3이잖아. 근데 로그 4라는 건 2의 제곱이죠. 그치? 그럼 2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2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럼 좀 어렵게 로그 5는 어떻게 쓸까요? 로그 5라는 숫자는 뭐랑 5라는 숫자 뭘까요? 밑이 안 쓰여 있다는 건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죠. 로그 5는 로그 10 빼기 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요? 맞아요? 10이랑 2 나누면 5 되잖아. 근데 로그 10이 얼마인데? 1 빼기 A.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 했던 게 좀 쉬운 문제들인데 이해는 가나요?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로그 2의 14라는 걸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7인데 로그 2의 2가 1이니까 1 더하기 ABC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어렵죠. 잘 못하더라고. 이거 교과서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거 교과서 문제인데 교과서 이 문제 무조건 나와요. 이거 없는 교과서 없어요. 이 표현, 이 유형. 유형 없는 교과서 아예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잘 못해요. 압니다. 잘 못하는 거 아는데 연습해야 돼요. 알았죠? 보통은 194번 같은 게 학교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194번 같은 거. 이게 학교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195번보다는 194번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비슷한 주제로 A의 M제곱은 얘의 N제곱은 5라고 되어 있을 때 A라는 건 5의 N분의 1제곱 B라는 건 5의 N분의 1제곱이죠. 그럼 로그 AB의 B의 제곱이라는 거 A랑 B가 전부 다 밑이 5인 애잖아. 로그 5의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에 5의 N분의 2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근데 밑과 진수에 있는 애들 이 지수는 밖으로 나가서 얘는 분모고 분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깔끔하게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분의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번분수 어떻게 해줘? 번분수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보통 mn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m 더하기 n분의 2m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진수랑 밑에 같은 미치 내로 쓸 수 있다면 이 아이디어 혹은 이 아이디어에 의해서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꺼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5문제만 하면 끝납니다. 이 셋이 같대요. 아까처럼 같은 미친 애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새 친구를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새 친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A라는 게 K의 2분의 1제곱, B라는 게 K의 3분의 1제곱, C라는 게 K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때 문제에서 로그 A분의 B의 B, B분의 C, C, C분의 A 이거를 구해달라는데 A, B, C가 밑이 기본적으로 다르면 계산을 못하지만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밑 K로 바꿀 수 있거든. B분의 A라는 건 얘랑 얘를 뭐 하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나누기는 지수에서 뭐 하라는 거야? 지수에서 빼기 하는 거죠. 그래서 K의 3분의 1 빼기 2분의 1에 K의 3분의 1. B분의 C는 얘에서 얘 빼는 거죠. K의 5분의 1 빼기 3분의 1분의 K의 5분의 1. C분의 A는 얘에서 얘를 뺀 거죠. 2분의 1 빼기 5분의 1에 K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자, 아까 말했다시피 좀 전에 했다시피 밑과 진수의 밑이 같으면 진수에 있는 밑에 있는 지수만 꺼내서 분모로 분자로 가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얼마냐? 3분의 1 빼기 2분의 1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3분의 1 15분의 3, 15분의 5 마이너스 15분의 2분의 5분의 1 10분의 5, 10분의 2 10분의 3분의 2분의 1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계산해주면 얼마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분의 5 얘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6분의 2 6분의 9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오케이. 이 문제랑 거의 흡사한 거 보여요? 다른 점은 얘는 n분의 1, n분의 1을 등장시킬 수 있도록 여기가 깔끔하게 비워져 있는 반면 A, B, C를 A는 뭐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처럼 만들려면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을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 있는 거지. 얘는 지금 5를 이용해서 통일시켰잖아, 미트. 얘는 통일이 안 되잖아요. 얘네들끼리의 관계로만 보면. 그래서 하나를 새로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뭐 성질 어느 정도 이해됐을 테니까 다 지웁시다. 두근 얘기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뭔 생각을 해요? 대입 인수분해 근거기수 관계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 알파 베타는 2분의 9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로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2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베타인데 어쨌든 밑이 똑같잖아? 그치? 밑이 똑같으니까 그냥 더하기 하면 되죠. 그럼 알파 베타 알아. 2분의 9라며.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겠네. 맞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이므로 36에서 9 빼면 27이죠. 얘는 로그 27에 9가 됩니다. 떠오르는 거 혹시 있어요? 로그 27에 9를 보면서 아 이거 죄다 3을 밑으로 갖는 애들이네 생각을 해준 거고 아 오케이 그럼 로그 3의 세제곱에 3의 제곱이 되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밑과 진수에 있는 지수는 나가면서 밑에 있는 건 분모로 진수에 있는 건 분자로 그리고 로그 3의 3만 남죠. 근데 로그 3의 3은 1이잖아? 3분의 2만 깔끔하게 남겠다.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입 인수분해 근거기수 관계 뭘 쓸지를 고민해야 되고 로그의 연산에서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x가 10과 1000 사이일 때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 제곱분의 1. 자, 빼기는 뭐 하는 거랬어요? 나누기죠. x에서 x 제곱분의 1 나누면 얘가 됩니다. 그치? 자, 근데 얘가 정수가 된대요. 문제 정수가 된대. 그러면은 이게 10의 n제곱이 x의 세제곱인 거고 x라는 게 10의 3분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x가 뭐라고 했냐면 1000과 즉 10의 세제곱과 10의 1제곱 사이에 있는 거거든. 자, 내가 원하는 건 수학 상하부터 이야기했는데 정수, 자연수, 블라블라 하는 거는 항상 뭐 하라고 했어요? 대입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그쵸? 지금 이 n은 정수이기 때문에 뭔가 적당히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로그 x 세제곱이 정수라고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 x라는 게 10의 3분의 n제곱이 됐다는 거야. 근데 얘가 1과 3 사이에 있는 거잖아. 즉 3분의 n이 1과 3 사이에 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뭐라고? n이? 정수라고.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 n 누구 있어? 4, 5, 6, 7, 8,
몇 개? 5개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정수, 자연수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느 순간 대입을 해야 줘야 되는데 이 문제도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이 x라는 걸 10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얘가 얘랑 얘 사이에 있다라는 걸 이제 대입을 해서 직접 찾는다라는 주제인 거예요. (216번) 자, 로그 60.4가 1.7810일 때 로그 x가 마이너스 0.2190이고 이 x를 찾으래. 뭔가 얘를 힌트로 삼아야 되잖아. 그쵸? 얘랑 얘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무슨 관계처럼 보여?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풀어요. 둘을 빼면 둘 빼면 2예요. 그쵸? 그 말은 얘 넘기면 로그 60.4 빼기 2가 로그 x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건데 우리가 로그 10의 제곱은 얼마예요? 2죠. 그럼 반대로 2라는 게 있을 때 걔를 10의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난 지금 이 진수에 있는 x를 찾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가 진수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진수로 바꿔줘야 돼요. 60.4 빼기 로그 10의 제곱 이렇게. 자, 근데 빼기는 뭐예요? 나누기죠. 60.4에서 100을 나누면 0.604고요. 그게 뭐다? 로그 x. 그래서 x는 그냥 0.604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상용 로그죠? 상용 로그의 값을 줬고요. 그걸 이용해서 다른 누군가를 찾으라는 건데 이 문제 약간 그런 거야. 너희들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지 않니? 뭐 루트 32 뭐 대략 뭐 5.11 뭐 그냥 대략 쓸게요. 이런 거라면 루트 300은 뭐야? 3000은 뭐야? 10 루트 30이라서 뭐 51.11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문제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걸로 이제 새로운 애를 찾으라는 건데 뭔가 조작을 해서 관련해 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은 거는 뺀 게 정확하게 2더라. 그거를 찾았어야 됩니다. 활용은 그냥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고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225번 하나만 하죠. 말했다시피 이 활용 문제는 지수에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죠. 지수 함수에도 있고요. 로그 함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10년 전에 A명이었는데 5년 동안 10%씩 감소했대. 10% 감소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10% 감소 뭐라고 써? 10% 감소 어떻게 표현해요? 곱하기 0.9라고 봅니다.
또는 뭐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10 요래서 100분의 90이라서 0.9 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0.9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10%씩 감소를 매년 이렇게 됐으니까 5년 전에는 0.9의 5제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10%가 증가한다고 했고 10%가 증가한다는 건 그럼 또 뭐라고 표현하냐? 곱하기 1.1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10 이렇게. 자,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수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0.99의 5제곱이) 되는 건데, 그쵸? 0.9랑 1.1 곱하면 0.99잖아. 이게 10년 전 인구의 K다. 즉 무슨 말이냐면 0.99의 5제곱 구해달라는 거야. 0.99의 5제곱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준 힌트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누구냐? 로그 9.55가 0.98이라는 것과 로그 9.9가 0.99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는 0.99의 5제곱을 구하고 싶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로그를 힌트로 줬잖아. 그래서 로그를 쓸 거예요. K라는 애가 0.99의 5제곱인데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0.99의 5제곱은 5 로그 0.99니까.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9.9를 줬거든. 0.99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써먹어? 오케이. 0.99는 10분의 9.9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 10분의 9.9가 0.99잖아. 왜 이런 생각을 해? 문제에서 9.9를 알려줬기 때문이야. 나누기는 진수에서 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빼기를 진행하는 거고요. 로그 9.9가 0.996이고 로그 10은 1이잖아. 그래서 0.996 빼기 1 마이너스 0.02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0.0이라는 게 얘랑 무슨 관계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네. 얘 마이너스 1 더하기 0.98이라서, 왜냐면 여기서 0.98을 알려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 10이고요. 맞죠? 1은 로그 10이니까 0.98은 로그 9.55죠. 그럼 로그 9.55랑 마이너스 로그 10을 더한다는 것은 로그 9.55에서 로그 10을 뺀다는 거라서 로그 다시 한 번만 더 써줄게요. 빼기 로그 10이고 빼기는 진수끼리 나누는 거니까 얘가 됩니다. 자, 미안해요. K라고 안 썼네.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보니까 이 K가 0.95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에요.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물론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10% 감소라는 건 곱하기 0.9 한다는 거고요. 10% 증가라는 건 곱하기 1.1, 물론 100분의 110을 더 곱했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A 곱하기 0.99의 5제곱이 A의 K배라고 했으니까 얘랑 같은 거. 그러니까 0.99 다시 5번 곱하면 돼요. 그걸 원하는 건데 그걸 로그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지. 근데 이따위로 할 거면은 선생님 이거 그냥 5제곱 하는 거가 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로그의 장점은 뭐냐면 10제곱도 풀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5 대신에 뭐가 쓰여지는 거야? 10제곱이면 10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럼 풀이 과정이 길어지지 않아요. 근데 너네 0.99에 10제곱 할 수 있을 거 아니? 그건 못해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이제부턴. 그치? 소수점 아래가 20자리가 뜬다고. 그걸 어떻게 계산해? 근데 로그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용을 익히는 겁니다.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에 주어진 힌트가 9.55라는 것과 9.9라는 걸 줬어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 0.99의 5제곱인데 주어진 거랑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관련을 지을 수 있도록 변형을 시켜줍니다. 0.99의 5제곱 K라는 거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0.99의 5제곱은 5 로그 0.99인데 문제에서 9.9를 물어봤으니까 알려줬으니까 9.9를 등장시키기 위해 100분의 99가 0.99잖아요. 이거를 10분의 9.9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쵸? 0.99는 100분의 99이면서 그럼 10분의 9.9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분의 9.9로. 근데 진수에 있는 나누기는 빼기고 로그 10은 1이고 로그 9.9는 0.996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0.04 004 5를 곱하면 마이너스 0.02. 근데 그거랑 얘랑 무슨 관련이야? 마이너스 0.0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98이고 0.98은 로그 9.55라고 알려줬고요. 마이너스 1은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10이니까 둘을 뺀 건 진수끼리 나누기 하는 거고 0.955가 로그 K라는 거죠. 그래서 K는 0.955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아마 이번 숙제도 오늘만큼 질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워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 여기 파트는 계속 말하지만 어려워요. 질문이 좀 나는 질문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뭐 다행인 겁니다. 다행인 거니까 잘 쌓아가야 돼요. 알았죠?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남은 시간은 A단계 좀 풀면서 질문 받는 시간 가질게요. 25페이지에 있는 A단계 한번 풀어볼게요.